그래서 지금 둘째 병원 언제 가야 되나? 네. 그렇죠. 엊그저께 제가 출산을 했어요. 첫째, 둘째를 빨리 낳으셨대요. 그러니까 힘들지. 근데 되게 수월하게 출산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셋째를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또 집도 이제 외국분, 이제 미국분이시라 뭐 이렇게 되면 외국 사람 잘났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제 히스패닉 계통인데 오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어도 긴가민가 해도 연락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새벽 2시 반에 연락이 왔는데 온 게 딱 전화하는데 내가 9시부터 살짝 오긴 9시부터? 이러는데 13분? 31분? 뭐 27분 그러니까 불규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딴에는 너무 불규칙하니까 그러더니 그래? 그럼 지금은? 그랬더니 1시간 전부터 4분 간격 뭐? 지금 당장 와야 된다고 그리고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더니 결론은 남편분이 정말 모든 신호와 비상등 켜고 빵빵하고 하셔가지고는 서울에 정말 빨리 오셨어요. 빨리 오셨는데 병원 주차장에 들어오시면서 양수가 열렸고 그 병원 주차장이 지하 2층이었는데 거기서 또 휠체어에서 올라와서 바지를 벗기고 4번 힘주고 났어요. 근데 그분한테도 제가 그랬거든요. 꼭 제발 좀 애가 무슨 증상만 있어도 전화해라 하는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은 첫째가 진짜 되게 아파서 갔는데 막 진짜 너무 아픈데 갔는데 막 2cm라고 하니까 막 빠꾸도 맞아오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자기 딴에는 정말 정신이 없을 때 갔는데 4cm라고 그로부터도 몇 시간 있다가 아기를 낳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둘째는 아유 이 정도 아파서는 아기가 안 나오잖아. 그리고 규칙적이지도 않은데 이래 괜히 갔다가 돌아오면 어떡하지? 또 애들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좀 이렇게 언제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셋째 날 때 한 가지만 항상 애기한테 얘기했어요. 뱃속에 애기한테 퇴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출산을 했을 때 이제 사모님도 둘째 사모님 출산을 갔다가 아니어가지고 돌아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있다 낳고 이런 경우는 꽤 많다 보니까 그냥 애기한테 효동아 너는 굉장히 알 수 있는 사인으로 같이 출산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나 달라 되게 정확하게 양수를 양수였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양수다. 빨리 이렇게 났죠. 근데 양수가 열리면 사실 되게 확실한 사인인데 그런 게 아니고 또 둘째는 가진 통도 많으니까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언제 병원에 가야 될까요? 언제 병원에 가야 되냐면 우선은 그 진통, 그러니까 이게 출산의 사인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진통이 주기적으로 올 수 있고, 3번째는 양수가 흐르는 경우인데 진통이 주기적으로 온다는 거에 산모님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온다. 그럼 뭔가 5분 이렇게 따박따박 오는 건 상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산모님들도 꼭 그 주기적인 진통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면 한참 있다가 막 3-4시간 혼자 진통하시다가 몇 시부터 1시부터 아팠는데 지금 4시 되니까 7분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주기적인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기적인 느낌을 의료진한테 좀 알려주는 거는 10분 전후로,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7분 이런 수축은 정말 본격적으로 확 들어가면 생기지 그 전에 이제 초기 진통 때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으니까 그 시기에는 보통은 뭐 10분에 한 번, 7분에 한 번, 또 12분에 한 번, 8분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점차 줄어드는 양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10분 어찌 전후로 수축의 느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갈 가능성이 되게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양수가 흐르고 나서 수축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재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양수가 흐르면 진통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모님들한테 물처럼 흐르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 물처럼 흐르는 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좀 되면서 정말 양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많이 흘렀던지 아니면 계속 팬티가 젖는다든지 하는 양수의 증상이 확실하다. 그러면 수축 한두 번만 체크하고 그 간격을 한두 번만에 확인하고 이게 정말 뭐 10분, 15분 간격으로 수축이 이내로 온다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저를 연락해서 병원으로 오시던지 조산으로 오시던지 아니면 가정으로 저희가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게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수에 쌓이는 경산모님들한테는
되게 빠르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사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통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네. 하죠. 네. 가진통하고 이게 가진통인지 왜냐면 둘째도 항상 막 뭉치고 막 이렇게 그래프도 막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막 그 진료 갔는데 막 그래프가 막 이렇게 그래서 저 항상 뭐 늘 이렇게 뭉쳐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진통인지 아닌지 되게 헷갈릴 그쵸. 것 같아요. 이걸 구분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선은 이게 평소에 느끼는 가진통 정도의 수축인데 수축이 15분 이상이다. 그럼 그건 그 가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5분 이내 그리고 10분 앞뒤로 해서 수축이 좀 자주 있는다. 그러면 그거는 초기 진통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샤워를 또 한번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누워가지고 옆으로 쉬는 자세.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때 걷고 막 할 때 재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서 체크를 하는 게 정말 이게 진진통으로 갈 건지 아니면 초기 진통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은 산모님들이 대부분 활동을 하시면서 재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어떤 일을 하다가 뭐 하셨냐, 어떻게 재셨냐, 서 있었냐, 앉아 있었냐 물어보고 이제 만약에 그런 뭔가 활동을 하는 도중에는 사실 수축이 그냥 가진통도 되게 빈번하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옆으로 누워서 아니면 샤워를 먼저 한 15분 정도 빠르게 좀 따뜻한 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워서 그때부터 체크를 했을 때 한 30분만 체크를 해서 30분 안에 3번 이상 있다. 그럼 그건 10분 이내로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조치를 취하자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배가 좀 평상시와 다르게 아픈 것 같다 그러면 시간 다시 체크하는데 옆으로 누워서 네. 그리고 샤워를 해보고 그쵸. 그리고 뭘 먹어보고 그쵸. 뭘 먹으면 또 이제 소화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 자궁 수축 호르몬이 약간 교란이 되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아침밥을 먹으면 늘어지는 거구나. 네,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금방 이제 진미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아침에 애매하게 새벽 4시, 5시, 6시 이때쯤 진통이 생기는 것들은 약간 진통이 아침이 되고 날이 밝아지고 그러면 수축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샤워를 해보고 좀 옆으로 누워서 이제 체크를 해보는데 네, 그런 부분들 시간에 따라 좀 근데 밤 10시에 생겼다 그러면 근데 이거 좀 약간 경산모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제 이런 것들 다 했는데도 10분 안쪽에 진통이 느껴지고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남편분들이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초산모랑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첫째 때는 막 진짜 아빠가 너무너무 가자고. 아파서 막 가자고 막 이랬는데 엄마가 이제 딱 느끼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해준 사인대로 해서 병원에 오라 그랬어. 근데 아빠가 뭘 벌써 가? 막 이렇게 좀 더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아빠들 차에서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의료진들이 병원에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시간이 어쨌든 10분 이내인 것 같으니까 가자 그러면은 그냥 갔다 오더라도 가시는 게 좀 네, 낫다고 그리고 생각해요. 좀 특히나 경산모님들은 첫째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애랑 있으면 이 진통이, 그러니까 수축이 왔다 갔다 자주 하거든요. 근데 안 아프니까 애를 막 돌보느라고 이 수축의 느낌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꼭 그냥 A4지라도 하나 옆에다 놓고 그냥 펜만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뺐다 하는 게 애를 돌볼 때 되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 옆에다 놓고 그냥 A4지에다가 시간을 뭉치네 하고 적고 하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본인의 그 느낌, 그 수축의 느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경산모님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스버스에서 낳는다는 얘기가 14번 주고 낳으셨다니까 14번 주고 근데 그분도 처음에는 안 아프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9시부터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패턴 얘기를 하는 게 첫째들은 너무 처음부터 아팠어요 하는데 오면 한 1cm 그러니까 저기 멀리 군산 전주에서 올라오셨는데 2cm 뭐 하루 종일 아팠는데 근데 경산모들은 이런데도 오라고요? 이렇게 안 아픈데? 라고 왔는데 5, 6cm 그쵸. 막 이럴 수가 있고 네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다가 갑자기 훅 아파지면 이제 그 순간에 한두 시간 만에 나니까 네, 그런 걸 한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급하지 않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출산이 너무 정신이 짐 싸놔야 돼 짐. 왜냐면은 이제 오세요 하는데 그때부터 짐 싸시다가 사실 그때만 출발해서도 괜찮거든. 근데 그때부터 짐 싸고 첫째 챙기고 하시다 보면은 이제 시간 맞아요. 가시고 차에서 첫째 짐까지 다 싸놔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꼭 싸놓으시고 그러니까 37주 이후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 네, 짐 맞아요. 싸고. 둘째들은.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나온다고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니 집에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오다가 낳는 것보다 집에서 낳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래도 둘째 셋째잖아. 그럼요.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그래도 둘째잖아요. 그래도 셋째잖아요. 짧게 끝날 거예요. 준비 잘하시고. 네. 순산하십시오. 순산 화이팅. 구독 꾹꾹. 좋아요. 좋아요 구독 꾹.